자, 처현이면 부화소요, 자효면 부심관이라. 그래서 처현이면 아내가 현, 어질면 부화소, 남편의 재앙은 소, 적어진다. 자효 부심관,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의 마음은 관, 너그러워진다. 다 합치니까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재앙은 적어지고 라는 말인데 줄어들고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집에서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면 남편에게 닥쳐올 수 있는 재난도 다소간 얼마간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의 마음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유명한 30대 여기 아들을 둔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가 이거라고 그랬죠. 30대 아들을 둔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는 자. 무슨 자? 아들 자. 아들이 자야 뭐 또 뭐 동생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40, 50대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자는 요거라고 그랬죠. 여. 왜 그랬죠? 40, 50대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자는 연데 이게 계집여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자녀 할 때 녀는 딸이라는 거죠. 딸여. 그렇죠? 뭐가 딸려요? 밤중에 그렇죠? 뭔가가 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효라고 하는데 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리통이고 손은 마음대로 놓일 수 있으니까 발은 밑에 이렇게 강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 없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외로울 혈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쓸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치올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홀홀단신으로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혈단신으로. 팔이 하나 없어서 외롭다라는 혈자잖아요. 외로울 혈. 아들이 2명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쌍둥이자. 그죠? 딸이 2이 나오면 쌍둥이 자 진짜 있어요. 그죠? 이건 쌍년 연자잖아요. 그죠? 여자 2이 있으니까. 그죠? 모르셨어요? 요건 없는 것 같아, 사전에는. 요거는 있어요, 쌍둥이 자자는. 자효 쌍친나기요 가화 만사성이라. 자효, 자식이 효도하면 쌍친, 양친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두 어버이,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락, 즐겁다. 앞에는 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락이라고 했네요. 가화 만사성이라. 다 아시다시피 집이 조화로우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의 대구가 여기 있는 자효 쌍친나기예요. 자효 쌍친나기요 가화 만사성이라고 10자를 써야 되는데 10자 쓰기가 힘드니까 5자를 우리가 가화 만사성이라는 글자를 제일 많이 쓰죠. 쌍쌍자 다 아시다시피 2개를 쌍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죠? 솔개, 소리개, 연자죠. 그죠? 솔개연, 연비어약 할 때, 그죠? 근데 이게 하늘에 날리는 연도 된다고 그랬죠. 연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이 2개 날아가면 그렇죠. 말 그대로 쌍년이에요. 그죠? 쌍년. 18개 연이 날아가면
그렇죠? 2년 전년 막 날아가면 온갖 잡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죠? 연년자니까요. 사가 청소립이라가 억제 백일면이라. 사가 집을 생각하다. 청소립. 소자가 좀 어려워요. 밤 소자에 밤. 그래서 맑은 밤에 립 서 있다. 집을 생각하다 맑은 밤에 서 있다. 집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뜬 눈으로 지새우다. 그런 뜻을 청소립이라고 합니다. 정말 밤새 서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억제 백일면이라 아니죠. 동생억 생각할 억자니까 동생 생각 백일 한낮에 면 그렇죠. 졸다 면자고 눈 안자고 많이 혼동돼요. 그렇죠. 눈동자가 보이면 눈안 안 보이면 없으니까 자는 거죠. 그렇죠. 졸면 그렇죠. 그래서 동생 생각에 한낮에 면 졸고 있다. 사실은 동생 생각에 조는 건 아니죠. 가족 생각에 어제 밤새 잠 못 이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대꾸로 쓰다 보니까 동생 생각도 어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낮에 뭐 한 거죠? 잠을 들지 아니죠. 낮에 일도 못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다. 뭐 표현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가족 생각에 밤이건 낮이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두보의 시인데 아마 두보가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그 알록산에 난 때 가족과 헤어져서 있을 때 아마 쓴 것 같아요. 갑인사 현초요 국난사 양상이라. 갑인 집이 가난하다. 사현초 어진 아내를 생각하다. 집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국난 나라가 어지러우면 사양상 상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때 상은 서로 상자가 아니라 재상상 어진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재상은 집으로 따지자면 살림을 하는 부인이고 임금은 집으로 따지자면 이끌어가는 남편이니까 그렇죠. 아까도 처현이면 부화소라고 했는데 갑인이면 사현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작은 일은 잘하는데 큰 일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봐요. 그렇죠? 여기도 집이 빈이라는 건 형편이 어려워졌다라는 표현이죠.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아내를 생각한다. 아마도 이게 이제 남녀의 아마 차이점을 예전 사람들도 알았던가 봐요. 심리적으로 조금 다르다라는 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과거 그 수렵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뭘 해왔느냐 하면 사냥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냥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뭔가 하나에 딱 빠지면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토끼를 잡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집중해버리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잡아온 건 뭐 하면 되는 거죠? 만드는데 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 가지 채소도 필요하고 자식도 울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텃밭도 가꾸면서 텃밭에 가서 부추도 뽑아와서 동시에 물도 끓여가면서 동시에 젖까지 주워가면서 집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현실 감각이 여자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남자는 한 가지 뭔가에 공감적 감각은 남자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어느 지역에 한번 갔다가 오면 남자들은 금방 기억하는데 여자들은 거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소위 말하는 길치라고 이야기하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남자들이 잘나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들이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알아야 사냥 나갔다 집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여자는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구분할 필요 없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게 닥쳤을 때 남자들은 그 해결 능력이 여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갑인사현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녹죽 군자절이요 청송장부심이라. 녹죽 푸른 대나무네. 그렇죠?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이때 절자는 마디절자가 아니라 절개절.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청송 아니 녹죽이고 푸른 소나무는 장부심, 장부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군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나무와 대나무를 군자 또는 장부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 다음 말은 재밌네요. 인심조석변이요 산색 고금동이라.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거기에 비해서 산색, 산의 빛깔은 고금동이라. 예나 지금이나 동, 똑같다, 한결같다. 그래서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조석으로 변할까요? 이렇게 잡아두고 메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딱 묶어서 송아지처럼, 송아지 날뛸 때 왜 콧줄에 딱 뚫어가지고 잡아 매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날뛰지 못하는데. 이 인심은 말이에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석으로 변하는데 조석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사대부들이 옛날에 마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급변한다고 해서 그 정세에 따라서 금방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정치에 한결같이 쏟아부으려고 하는 마음들. 정암 조광조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꾸준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간언도 하고 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그 후회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인심 부조석,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인심조석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은 사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연애 때 좋아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연애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짜장면 먹다가 여기 뭐 짜장면이 먼저 또 그렇게 이뻐 보이더니, 그죠?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 볼상사납더니 한 30년 지나니까 추잡아 죽겠어요. 그죠? 그래야 세상 이게 또 사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년 지났는데 짜장 묻었는데 아이고 이뻐라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막 갓 연애하는 사람이나 한 30년 같이 산 사람이나 똑같으면 세상 불공평한 것 같아요. 강산은 만고 주요 인물은 백년빈이라. 강과 산은 만고의 주인이다. 이것도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물은 사람과 사물은, 이 물은 사람 위에 물을 말하는 거죠. 뭐 동물들, 식물들 다 합쳐서 백년빈이라. 원래 백년빈 하면은 우리가 사위를 백년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죠? 옛날에 사위는 결혼하고 나서 평생 처갓집 한번 갈까 말까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귀하다고 뭐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씨암탉을 잡아주잖아요. 수탉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100년빈, 아주 귀한 손님인데, 여기서는 귀한 손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100년이니까. 그래서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잠깐 동안만의 손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빈이라고 하는 것이 운자 때문에 빈자를 썼을 텐데 아마도 정확하게 하려면 객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100년 살다 가니까 귀한 손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앞에 그건 모르겠는데 운자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강산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빈일 뿐인데, 손님일 뿐인데, 우리가 주인인 양 여름에 어느 그 계곡에 가보면 온갖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있고 그렇죠. 주인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버리는 거지. 남의 집에 가서 쓰레기 그렇게 버리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함부로 버리고 뭐 하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남녀가 그 이야기 했나요? 그 벌금 이야기?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세사금삼척이요 생애 주 일배라. 세상 일이네요. 금삼척 검은고 세자. 자, 이것도 서술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빠져버린 거죠. 세상 일 검은고 세자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자는 말이에요? 세상 일은 세자 되는 검은고잖아요. 검은고가 약 한 요 정도 되니까 그랬죠. 세자라고 치죠. 세자 되는 검은고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떨쳐버리자 뭐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세상 복잡한 일은 세자 되는 검은고로 떨쳐버리자 또는 잊어버리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생애 주 일배. 생애 할 때 애자는 끝애자라고 그랬죠. 생은 태어난 시점을, 애는 죽는 시점을.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는 주 일배, 술 한 잔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생애는 술 한 잔 마시면서 잊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없지만 살을 집어넣으면 세상 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자 되는 검은고 세자 되는 검은고로 그렇죠. 보내버리자, 떨쳐버리자. 검은고 세자 되는 검은고라는 건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요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음악을 세자 되는 검은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뭐 해버리자는 거죠? 잊어버리자라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게 예, 악, 사, 어, 서, 수 6예라고 하는데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악, 음악이 음악. 음악은 다음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물론 조화를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뭐죠? 여기서처럼 근심이 생기면 떨쳐버리고. 그래서 옛날 돌명도 그랬지만 검은고들을 제일 많이 연주했어요. 근데 검은고를 연주했는데 진짜 연주하기보다는 풍류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줄 없는 검은고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오늘 그냥 집에 가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노래방에 친구하고 가서 참 노래 부르고, 요즘 왜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생애는 주일배라. 세상 살아가다 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술 한 잔으로 떨쳐버리세, 뭐 잊어버리세, 뭐 그런 뜻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도연명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했었는지 지난번에? 그렇죠. 도연명은 망우물이라고 표현했던, 근심을 잊게 해주는 물건이다. 그래서 근심을 잊게 해주는 물건이 술인데 너무 많이 마시면 근심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면서 생애 주일배라. 그래서 한 잔 술로 근심을 잊어버리세, 뭐 그런 거. 산정하니 사태고요 일장하니여 소년이라. 산이 정고요하니 사 같다, 비슷하다. 태고 아주 오랜 옛날과 사 비슷하다. 산에 갔더니 아주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마 태고적이라는 건 세상이 개벽하는 그 시점이라거나 아주 혼잡하지 않는 초기 시점, 그렇죠? 그 시점을 태고적이라고 비유한 것 같아요. 일장하니 해가 장, 이때는 길다보다는 차라다. 해가 어떻게 자라죠? 해가 점점점 떠오르다라는 뜻이겠죠? 자라니 사, 비슷하다, 같다. 소년, 소년과 같구나. 해가 이렇게 금방금방 왜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소년, 젊은 애들 보면 금방금방 자라니까 그 표현을 일장 여소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정리에 건곤되어 한중에 1월 창이라. 정리, 속리자죠. 고요함 속에 건곤대, 하늘과 땅이 크다. 직역하자면 고요한 가운데 하늘과 땅이 커진다. 한중, 한가한 가운데, 한가할 한자예요. 1월, 해와 달 합치면 1월은 세월이라는 뜻도 있죠. 세월이 장, 길어진다, 자란다. 자, 고요함 속에 하늘과 땅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한가롭게 조용한 속에 있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바빠서 세상이 이렇게 크고 맑고 좋은 줄을 몰랐는데 이제 특별한 일이 없이 세상 일을 놓고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건곤대라고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한중, 한가한 가운데 세월이 장, 길다라는 걸 알겠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를 바쁘게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은 1월 장이 아니죠, 그렇죠? 하루가 너무 짧아요. 금방금방 가요. 근데 일을 딱 놓고 보니까 1월 장이네요. 시간 조금 전에 봐도 5분 지났고 또 조금 지나 봐도 3분밖에 안 지났고, 이게 한중 1월 장이라. 경전하니 매춘색이요 급수하니 두월광이라. 경전, 밭을 갈다. 매, 묻을 매자네요. 춘색, 봄색을 묻는다. 밭을 가니 봄색을 묻는다. 아마 지금쯤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밭을 갈면 밭에 이렇게 풀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풀이 어떻게 돼버리죠?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있는 매춘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가니 파릇파릇한 봄 기운들이 묻혀버리고, 급수, 물기를 급잖아요. 물을 길어오니 두월광, 달빛이 말두, 한 마리네. 달빛이 한 마리다. 이규보의 시에 보면은 스님이 가서 밤중에 그 물을 길어오는데 거기에 달이 이렇게 물 안에 떠 있어요. 자기가 그 달을 소유한 줄 알겠지만 나중에 그 물을 부어버리면 그 달이 자기 소유가 아님을 그제서야 깨달을 것이네 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있는 표현은 그 표현은 아니지만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데 아마 한 말 정도 되는 크기의 물그릇인가 봐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길어오는데 거기에 달이 뜬 거예요. 그 물동이에. 그래서 여기 두월색, 달빛이 한 마리나 된다라고 했네요. 실제 달빛이 한 마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서정의 강상월이요 동각의 설중매라. 입맛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서쪽 정자의 강상월, 강위 달, 정자가 있는데 그 강 위에 달이 떠 있다. 그림 같지 않나요? 저쪽 서쪽 정자 옆에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에는 달이 떠 있다. 이런 걸 이제 시중유화, 시 속에 그림이 있다. 또
시, 서, 여기 반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화중유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림을 봤더니 단지 그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시가 생각나 시를 연상할 정도로 어떤 기승전결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쭉 실려 있을 때 그걸 화중유시. 이 경우는 시중유화. 시 속의 그림이다. 가끔 이야기 좀 엇나가긴 한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 여기 인사동에 가면 그림 그리는 곳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간송미술관에 1년에 2번씩 무료로 개방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참 한심하대.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저걸 보고 가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림을 너무 볼 줄을 모른다는 거. 조금 상식을 가지고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좋다니까 우르르 와서 보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알고 보느냐. 그림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줄 따라가서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쑥 지나가는. 큰 그림도 거기서 보고 작은 그림도 거기서 보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동양화의 가장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거리가, 직선거리가 대각선만큼 떨어져서 보는 게 가장 전체적인 구도를 보는, 가장 그림 보는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만큼의 이 정도 보폭이라면 저 뒤에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한 걸음 정도만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림 크기가 다르니까 작은 그림은 앞에서 가서 봐야 되고 큰 그림은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큰 그림, 작은 그림 있어도 똑같이 앞 사람 따라서 그냥 쭉 한 바퀴 돌고 나온다라는 건. 원래 그림이 춤춰가지고 작은 그림 가까이.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 보거나 그 전체 구도를 이렇게 좀 파악하려면. 그리고 한문을 우리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화가도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린다 그러네요. 오른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기승전결식으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그림을 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는 오른쪽 여기서부터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이 그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고 화가의 의도를 조금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서 본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가는 거야. 끝.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갑자기 여기 화중유시가 나와서 생각나서 한 이야기. 자, 동각 설중매라. 동쪽 각 누각엔 설중매라. 눈 속에 매화. 매화가 피었단 말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동쪽 누각엔 매화가, 아니, 설중. 눈 속에 매화가 꽃을 피웠네. 그래서 동쪽과 서쪽 서로 대비를 이렇게 그려놓고 달과 매화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나가시면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생애 주일배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설중매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면서 설중매 한잔 하시면서 생애 주일배 하시기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